2017 KB국민은행 바둑리그 포스코캠텍과 화성실 코리오의 경기입니다. 자, 다시 나연 선수와 강유택 선수의 경기입니다. 네, 지금 3국에서 최지영 선수가 아주 잘 싸워주고 있기 때문에 네. 강유택 선수마저 승리를 거둔다면은 1부에서 아주 기분 좋은 스타트를 끊을 수가 있어요. 그 사이에 집 모양들은 조금 정리가 됐고 중앙 쪽이 좀 어지러워 보이네요. 네, 지금 일단 흑돌이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 이쪽으로 두더라도 네. 이쪽으로 찔러 간다면 이제 끊겨 있는 형태거든요. 근데 강유택 선수 생각은 이제 도망을 가는 것은 괴롭지만 이 백도 미생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공격할 수는 없다.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전체적인 집 모양을 네.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어요. 일단 우변 회계 형태가 눈에 확 들어오고요. 네, 백도 좌변과 상변이 꽤 커 보이긴 하거든요. 네. 셋, 넷, 다섯, 서른, 서른셋, 마흔셋, 쉰다섯 정도고요. 일흔, 다섯, 일흔, 여섯, 78 정도 네. 나겠습니다. 26, 36, 40, 쉰, 쉰. 아, 지금 집으로는 흙이 좋네요. 이제 맞아. 이 돌에 대한 타개가 좀 깔끔하게 셋, 넷,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봐야겠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자, 약점은 역시 이제 초반부터 이 자리가 있고요. 지금은 사실 입구자로 갈라 나오더라도 연결이 확실치가 않아요. 이쪽을 막는다면은 뚫어서 연결이 안 되거든요. 하긴 그런 부분을 통해서 뭔가 얻어내야 되는 상황이군요. 네, 이런 부분이 이제 활용은 가능해요. 네. 마지막. 이런 활용이 된다면은 좀 네.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집은 흙이 많은데 스코어에서는 백이 앞서고 있네요. 여덟, 네, 지금 흙의 열분을 좀 추궁할 수 있다라는 판단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런 것도 받아야 되거든요. 이제 붙이는 자리가 너무 아파서 이제 받아야 되는데 그때 이제 이곳만 가더라도 좀 문제가 생긴다. 그런 판단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계산하지 않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여기가 선수예요. 그렇다면 이쪽을 붙인다면 이 석점이 이제 잡히죠. 둘, 연결하기가 넷, 쉽지가 다섯. 않습니다. 네. 여섯, 찝고 이제 뚫어간다면 아홉. 그런 좀 전체적인 되게 이제 보이지 않는 두터움을 높게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아, 이쪽을 받을 수밖에 없었나요? 이제 물론 반대로 받아달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백이 받아줄 이유가 없죠. 이쪽을 붙여서 여기다가 하는 순간 백집이 일단 많이 불었어요. 그리고 이쪽 들여다보는 게 마지막.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 역습이 또 눈에 셋. 보이거든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그쪽도 듣고요. 있는다면 입구자로 둬서 연결이 쉽지가 않아요. 이 수는 좀 확실히 무리성의 한 수로 느껴지거든요. 너무 깊었을까요? 네, 지금은 네. 차라리 이쪽을 받고 이제 집으로 버틴 다음에 이쪽을 해결하던지 아니라면 마지막. 이쪽을 아예 늘어서 하나, 둘, 셋, 하면 지키던지 다섯, 그런 쪽을 여섯, 생각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의 이 한수는 좀 아홉. 욕심이 과했어요. 이 한 점 잡히는 일은 흑 입장에서는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그것은 집으로도 바로 역전이 되는 것이라서 어떻게든 살리긴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 악수 교환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늘던지 있던지 한다면 이완은 아무래도 악수겠죠. 마지막. 하나,
하나, 둘, 셋, 그리고 사실 안 네. 받는 것도 다섯, 생각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여덟, 네, 흐름이 흙이 좀 급해졌습니다.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꽤 많아 보이는데요. 네, 좀 버틸 수밖에 없는데 네. 되게 젖히는 수도 들으면은 이제 연결이 확실해지거든요. 이제 끊을 수가 없죠. 물론 흙도 이제 젖힌다면은 이어주진 않을 거예요. 이쪽을 밀어서 나와 끊는 것을 좀 효과적으로 방비를 하겠죠. 자, 중앙이 승부처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이 백도 이제 이교환 하기 전에 붙였더라면은 흙이 늘지는 못했던 모양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돌이 오니까 붙이는 수가 안 돼요. 흙이 늘어버리면은 이을 수밖에 없을 때 건너가면은 오히려 백이 엷어지거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이쪽 두 개의 교환은 백 쪽에서 아쉬운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교환을 했으니까 이 한 점을 좀 확실하게 포획하는 네. 수익기를 해야 돼요. 둘, 사실 여기 갈라가도 상당히 얇은 형태죠. 이게 뭐 이런 식으로 받는다면 화면 자체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쪽부터 물어볼 수도 있겠네요. 그 이 엷음을 이제 어떤 식으로 웅징을 해야 될지 마지막 하나, 둘, 좀 셋, 포인트는 올려야 됩니다. 이 한 점을 다섯, 확실하게 잡던지 일곱, 하변을 좀 유린하던지. 지금은 한 점 쪽으로 갔네요. 자, 일단 차단을 하자고 했고요. 이제 백의 연결고리는 이제 뭐 큰 문제가 없다는 뜻이에요. 네, 이렇게만 돼도 연결이죠. 그리고 흙도 마음 놓고 할 수가 없는 게 이제 흙도 약점이 있어서 신경이 쓰이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가 마지막 승부처가 되겠는데요. 네, 일단은 강태 선수가 들어간 돌이 오히려 잡혔기 때문에 반대로 이쪽에서 포인트를 올려야 됩니다. 근데 백의 연결을 끝까지 방해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늘어두더라도 차단하려면 이렇게 둬야 되는데 여기 끊기면 흙이 더 수가 없거든요. 오히려 잡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 있는 수도 아주 냉정한 수네요. 어차피 이쪽 연결고리는 확실하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쪽이 끊기거든요. 이제 받아야 됩니다. 치받고 정리하면은 이거는 확실히 백이 잘 됐어요. 마지막 하나, 둘, 글쎄 셋, 이 수는 넷, 다섯,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계산 때문이었을까요? 받아달라는 주문이었는데 사실 네. 여기 받아줄 기사는 없죠. 좀 무리한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도 무엇보다도 이제 선수를 또 백 쪽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 뼈 아프네요. 이 자리 지금 마지막 어마어마하게 큰 자리거든요. 하나, 둘, 비마까지 있어서 넷, 일단은 좀 흔들어 갑니다. 이제 이쪽을 찌르면은 이제 반격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백이 잡히죠.
그리고 이렇게 받는다면은 이제 그때 이제 받아둔다면 다음에 이쪽 돌파가 하나, 백 쪽에서는 좀 아파요. 셋, 물론 이제 넷, 방어해낼 수는 다섯, 있겠지만 여섯, 많이 깨지기 일곱, 때문에 네. 여덟, 이제 끝내기로 좀 이득을 보자 네, 그런 생각인데 근데 원래 흙의 권리라고 봐야 돼요. 이쪽 받더라도 백이 이쪽을 당장 지키진 않거든요. 이제 획이 지켜두면 중앙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셈인데요. 네. 근데 강욱태 선수는 그냥 받고 이제 여기 막는 수를 노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흙의 선수거든요. 하나, 둘, 셋, 막는다면은 이제 넷, 끊어갈 수가 다섯, 없어요. 반대로 이제 여섯, 역습당하니까. 일곱, 바로 가네요. 바로 간다. 교환을 안 해도 가능한가요? 네, 뭐 이들이 오면 그때 흐름을 구해도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네. 이제 여기 뒀다는 것은 있겠다는 뜻인데 이거 대변화가 일어나겠는데요. 자, 여기를 감당할 수 있을지 그게 문제예요. 일단 이 자리가 맞아. 눈물 나죠. 하나, 이거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셋, 넷, 이쪽 다섯, 뚫을 수가 있어야 여섯, 되는데 그 찬스가 나올지 여덟, 모르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이대로는 안 된다. 흐름을 좀 바꿔보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서로 지금의 경계선이 무의미해질 수도 있겠네요. 마지막 스코어는 5대 5입니다. 둘, 셋, 네. 다섯, 지금의 여섯, 시도가 이제 꽤 유력하다는 평가인데요. 알 수 없는 승부가 됐다는 얘기죠. 재밌네요. 지금 받고 나서 이을 때 네. 이제 이것을 견뎌낼 수가 있다라는 판단인데 밑으로 받는 것은 그때 이어서 이것은 안 돼요. 계속 터져 나와요. 네, 이건 너무 크게 당했고 네. 이제 흙은 마지막 젖힌 다음에 끊어야 됩니다. 셋, 끊고 나서 넷, 다섯, 늘 때 이제 여섯, 받아야 되는데 일곱, 그때 여덟, 여기 받아두면은 글쎄요 백쪽이 괜찮아 보이긴 하거든요. 이 두 점이 잡혔어요. 이 정도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 정도로 이제 계산이 맞는다.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지막 자 이제 있는 것은 당연한데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뭐 그냥 찔러두는 게 낫겠죠? 백이 계속 타고 나올 때가 문제예요. 일단 먼저 괴로운 쪽은 흙 쪽이라서 네. 아까처럼 정리가 된다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그 계산을 좀 해봐야겠어요. 자, 그나마 다행인 것은 흙이 선수를 뽑는다는 점인데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이쪽에 찍는 것이 조금 신경 쓰인다 는 것도 있겠네요. 이것이 듣는다면은 붙임이 또 있으니까 갑자기 대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사이 스코어가 변했죠? 네, 6대 4. 그래도 백이 편하다는 얘기네요. 사실 바둑은 바뀐 것이 없는데 네. 스코어만 바뀌네요. 계속. 다시 보니 그런 건가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어차피 느리면은 끊어야 돼요. 이제 같은 맥락입니다. 결국 하변을 뚫어내고 이쪽을 지켜내는 흐름이 되는데 그 정도라면은 이제 눈에 보이는 실리로는 100쪽에서 포인트를 올리는 것이거든요. 다만 이제 그 포인트가 아주 크진 않고 선수를 흙이 가져온다. 이제 그 정도로 봐야겠습니다. 아, 이게 혹시 여기 끊으면 여기까지 지독하게 치받을까봐 안전하게 둔 것이네요. 물론 이제 이것은 100도 머리가 아파지긴 하지만 네. 이제 팩감이 마지막. 하나, 흙이 당장 눈에 보이는 팩감이 없거든요. 넷, 다섯. 그래서 여섯, 오히려 좀 가장 확실한 수순을 구한 것 같네요. 자, 이제는 이곳을 잇던지 이제 치받던지 해야 됩니다. 어차피 이 붙임을 당할 것이라면은 있는 편이 좀 나을 것 같고요. 이 악수를 좀 불러오고 싶다면 악수긴 악수거든요. 들여다봤을 때 흙이 좀 마지막. 난감할 하나, 수가 있어요. 둘, 셋, 이렇게 있는 넷, 순간에는 덩치가 다섯, 커져서 여섯, 일곱, 크게 들어가고 여덟. 이쪽으로 있는 것은 이제 선수가 안 되죠. 끊는 것이 이제 성립하지 않으니까. 확실히 이어두었고요. 네, 이것은 이제 네. 이 교환이 필요 없어진 만큼 그냥 붙일 수가 있어요. 조금 더 빡빡하게 둘 수도 있었는데 나연 선수는 지금의 형세를 나쁘지 않게 보고 있는 거죠. 좌중앙에서의 피해 그리고 하변에서의 피해. 아, 근데 지금은 네. 이제 받아두려고는 하는데 사실은 여기도 엄청 가고 싶어요. 한칸 뛰면은 서로 다 지워지는데요. 이 대마가 아. 대마도 지금 확실치 않아서 아, 이제 그 전체가요. 이제 우세한 입장에서는 네. 그런 모험을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이게 은근히 기분이 나쁜 게 여기 또 뚫고 뭐 계속 뚫려요. 그러다 보면 은근슬쩍 흙의 열범들이 다 사라질 수가 있어서 물론 당장 두진 않습니다. 당장은 이제 이쪽이 더 커가지고 처리를 해야 돼요. 지금 붙여서 이게 여기까지가 안 되네요. 맞아. 나가는 수가 있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까지 다 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생각보다 흙의 집이 많이 줄었어요. 네, 다시 이제 본다면 6, 8, 10, 17, 18, 22, 24, 26, 36, 46, 56, 57, 65, 73 정도 나겠습니다. 마지막. 20, 하나, 둘, 28, 셋, 32, 다섯, 여섯, 일곱, 여덟. 66, 68. 그러니까 나연 선수가 확실히 조금이라도 좋네요. 네. 덤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큰 차이는 아니지만 바둑도 그만큼 정리가 꽤 돼 있고요. 60대 40 정도면 적당할까요? 네, 뭐 적당해 보이고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네. 아마 그 차이는 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리가 됨에 따라서 또 맞아. 스코어가 올라가겠죠. 하나, 네, 그리고 100쪽에서 이득 셋, 볼 수 있는 넷, 곳들이 이제 눈에 보이니까요. 이쪽 일곱, 잡는다든지 여덟. 여기 들여다보더라도 한 점이 끊길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여기는 그래도 찔러서 방어를 애매하네요. 여기도 선수라서. 하변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처리를 하네요.
두 점 잡힌 것은 좀 크게 느껴집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지금은 뭐 느는 자리가 네. 넘는 수를 노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선수로 넘어가면은 꽤 크죠. 한 집밖에 안 났는데 시전에 이렇게 늘어둔다면은 9집 났어요. 여기까지 치면은 네, 역끝내기 9집짜리 큰 자리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자, 이제 끝내기인데요. 게다가 이제 여기 아까 당하면은 단순히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까지도 흙이 욕심낼 수가 있네요. 네. 네, 지금은 방치할 수 없었던 자리고요. 지금 눈에 보이는 큰 자리가 이제 이곳, 그리고 이제 이곳. 사실 여기도 상당히 큰 자리예요. 백에게 나중에 저처이 임을 당하면은 하나, 또 당하거든요, 치중을.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네, 지금은 둘, 셋, 또 나연 선수가 또 다섯. 끝내기 부분에서 또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무난하게 이제 흘러간다면은 덤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강유택 선수 입장에서 어디 변화를 구할 곳이 지금은 남아있질 않죠? 근데 이제 끝내기에서의 미세한 실수를 바랄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지금도 상당히 정교한 것이 그냥 이쪽을 두면요, 이쪽 꼬부려요. 그래서 받아야 된다면 이제 이렇게 모양이 되는 건데 나중에 젖혀두면은 이렇게 손을 빼더라도 이제 끊어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후수예요. 아, 둘, 하나만 셋, 해두는 게 넷, 수순이군요. 다섯, 네. 여섯. 그럼 뭐 일곱, 당장 이어도 큰 여덟. 자리긴 한데 네. 아마 이 자리와 이 자리의 크기를 지금 고민해 보겠죠. 이 자리는 이제 백이 한 집이 늘고 네. 집이 8집, 이제 9집짜리 끝내기고요. 이것도 상당히 크네요. 네, 여기도 그 정도의 값어치는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치중이 아파서 마지막 하나, 여기야 뭐 이제 한 집도 안 나는 형태잖아요. 이제 이런 형태니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지금 바로 이쪽을 두네요. 이 치중을 견딜 수가 없는데요. 여기 둘 수도 없고. 그나마 이제 이곳을 둔다든지 아니면 여기를 돌파를 한다든지 도와야 됩니다. 마지막 하나, 그 자리도 도움이 되나요? 네, 이제 이곳 살림과 동시에 네. 연결고리를 좀 마련했다 그런 뜻이죠. 여기 둔다면은 이제 백이 이쪽을 계속해서 공격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역습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백이 잡힙니다. 네, 좀 정교한 수순으로 보여지네요. 지금의 마지막 미로한 수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은 치봤고요. 이렇게 벽으로 치고
손 빼야 됩니다. 잡을 수가 있어야 돼요. 물론 이제 치받으면은 백도 이 타이밍에 이제 이곳 치중을 좀 그렇죠. 생각해 보겠죠. 하나, 둘, 셋, 넷, 이러고 있는다면 이제 이곳이 선수니까 일곱, 네. 흙은 이제 여덟, 끊겨져 있는 아홉. 거예요. 바로 손을 빼네요. 그렇다면 이제 치받을 때 이 타이밍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아예 손을 빼고 치중이 들어오면은 이렇게 호구를 치겠다. 이것이 이제 강용태 선수의 생각입니다. 치받고 연결하는 수와 이렇게 한 집 내는 수를 맛보게 하겠다는 뜻이죠. 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마지막 큰 자리를 강용태 셋, 선수가 차지하면서 다섯, 집 차이가 벌어지는 것은 네. 면하고 있습니다. 아홉, 자, 이제 끝내기 수순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과연 추격과 역전이 가능할까요? 잠시 후에 이어드립니다. (2017) KB국민은행 바둑리그 포스코 캠텍과 화성시 코리오의 경기입니다. 네, 예상대로 큰 전투는 없이 네. 집바둑의 양상을 띠고 있고 그것에 또 강점을 보이고 있는 나연 선수가 약간 그렇죠. 리드를 하고 있는 하나, 상황이죠. 둘, 셋, 네, 그나마 지금 강용태 선수가 마지막 큰 자리를 줄 수 있다는 일곱, 것이 여덟, 이제 위안이 됐고요. 집차이가 벌어지는 것은 일단 면했습니다. 자, 집을 한번 다시 한번 세볼까요? 20집입니다. 24집, 44, 되게 한 70집 나요. 네. 근데 이곳 잡아서 많이 집이 늘었죠. 둘, 22.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집 상당히 많이 나는데요? 어느 정도죠? 네, 믿을 수 없어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기 잡은 게 10집이고요. 12, 16, 20, 22, 24, 30, 34, 35, 45, 55, 60, 63, 64, 70집. 여기만 70집이거든요. 마지막 하나, 둘, 여기 7, 8집. 셋, 그러면 넷, 백이 좋을 다섯, 게 없잖아요. 여섯. 일곱, 좀 생각보다 제가 느끼는 것보다 더 미세한 바둑인 것 같아요. 20, 44, 50, 60, 70집이 좀 두텁다고는 봐야 되는데 아직은 모르겠어요. 네. 지금 이 승부. 거의 차이가 없는데요. 네, 지금 백의 자랑은 여기에 있어요. 이제 네. 단수 쳤을 때 이제 따내면 잡는 것이 또 워낙 크잖아요. 이어되면은 또 따는 게 또 워낙 큽니다. 이제 이 권리를 제가 정확하게 계산하진 않았지만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는 지금 미세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를 이제 젖히고 치면은 마지막 하나, 나중에 여기를 젖히고 이런 데를 흙이 뭐 굴복시키자 할 수가 있어요. 다섯, 물론 여섯, 이것을 굴복당한 날에는 백이 여덟. 지는 날이 되는 거죠. 이런 여지도 남아 있고. 네, 이봐도 좀 더 봐야겠습니다. 지금 생각보다 백이 뭐 꼭 이겼다고 말할 수 있는 바둑이 아니네요. 네. 그렇다면 이제부터의 마무리도 굉장히 중요하겠는데요. 네, 지금은 네. 셋, 거의 반지 승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바둑이 여섯, 모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일단 그쪽을 두면서 지켜둔 거죠 이제. 치중을 효과적으로 방비를 한 겁니다. 아 여기요? 손은 갔었는데요. 글쎄 여기로 왜 갔죠? 이건 이제 칠 때 따니까 손해예요 손해.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손해로 보여지거든요. 다섯, 네. 여섯, 일곱, 여덟. 가요? 글쎄요 나연 선수가 정교함으로 유명한 선수라서 끝내기 하면 나연인데요. 보고도 이제 뭐 믿을 수가 없는데 그 사이에 3국이 끝났네요. 네, 최철원 선수와 최재영 선수의 대국 종료가 됐는데 잠시 보고 오죠. 자, 아까 스코어가 7대 3까지 갔었고 자, 그 이후로 최철원 선수가 과연 흐름을 바꿨을지. 네 일단 네, 상변이 상당히 크게 들어가면서 최재영 선수가 승기를 잡은 모습이었는데 네, 그 이후에 이제 우변 쪽에 패를 시도했어요. 네, 그 패싸움 과정에서 물론 잡아냈지만 네. 그 백이 다른 곳에서도 이득을 챙기면서 최재영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결국 이 바둑을 지켜냈군요. 최재영 선수 정말 큰일을 했습니다. 대어를 낚았어요. 네, 이렇게 된다면은 마치 이제 다이카 골리앗 싸움이라고 느꼈던 네. 이 화성식 코리오와 호수 캠텍의 대결은 오리무중이 돼버렸습니다. 자, 최재영 선수 상대팀의 주장을 잡아냅니다. 1대 0의 스코어가 됐고요. 이렇게 된다면 포스코 캠텍 입장에선 나연 선수가 또 반드시 승리를 해줘야 되는 판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다섯, 이제 이대국마저 내준다면 그것은 화성시 코리오 팀이 오히려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거든요. 나연 선수가 일단 이기고 네. 이제 남은 세 판 중에 두 판을 가져가는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근데 결국은 이 끝내기를 했는데 이제 그냥 치면 무조건 이쪽을 따낼까봐 둔 거예요. 글쎄요, 이 모양에서 따내고 마지막. 여기 끊으면은 둘, 셋, 띄어서 처리를 하는 네. 건데 다섯, 여섯, 글쎄요, 근데 일단은 여덟. 그냥 치고 있고 따낸 것에 비해서 이제 꽤 손해예요. 두 집은 손해인데 그래도 이 편이 낫다고 판단을 했네요. 여기도 당하는 건 마찬가지고. 네. 글쎄요, 이 판단이 맞는지는 좀 더 정교한 계산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 둘, 셋, 넷, 다섯, 여섯 집. 둘, 여섯 집 셋. 늘었고요. 넷, 크게 잡았으면 두 집, 여덟 집 여섯. 차이가 납니다. 일곱, 여덟, 백이 잡은 아홉, 접는 순간 여섯 집, 여덟, 열 집이 넘게 차이 나는데요. 집 계산으로 본다면은 딱이 젖혀둔 교환만큼 손해거든요. 점점 제 생각에는 분위기가 묘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마지막 하나, 둘, 셋, 가장 네. 강점을 다섯, 보이고 있는 여섯, 끝내기 부분에서 일곱, 여덟. 네, 지금 저는 모르겠어요, 이 바둑. 네. 이 바둑 지금 나연수가 이겼다고 말할 수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스코어는 계속 나연 선수 쪽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백이 이곳을 막는다면은 이제 71집 정도고요.
바로 바뀌었네요. 마지막 그러니까요. 그 스코어가 저는 강현택 선수 쪽으로 네. 넘어왔습니다. 넷 제 계산으로는 오히려 네. 흑 쪽이 남아 보였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 확실히 손해거든요. 이 젖혀서 둔 교환이. 그리고 그 전에도 미세하다고 봤기 때문에 네. 흐름은 아. 역전으로 느껴져요. 이게 웬일인가요, 포스코 캠텍. 자, 이제 파워를 할 네. 때 살아둬야 됩니다. 이렇게 받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큰 자리 이곳을 이제 두는 그림인데 네. 사실은 이제 여기 찔러두고요. 여기 정리하는 것이 상당히 커요. 단치고 이곳을 받는 자리가 이제 보기보다 상당히 큰 자리입니다. 하나 둘 그렇다고 이제 백이 역으로 이쪽을 찝어 간다면 이제 비말을 당해서 이쪽을 당하고 나서 이제 흑은 있거든요. 그래서 둘 다 지금 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어디서부터 분위기가 이렇게 이상해지기 시작한 거죠? 글쎄요. 일단은 이은수가 이제 가장 확실하고 두터운 수였는데 네. 이 붙임을 너무 편안하게 당했어요. 마지막 그게 원래 이런 악수 교환을 해줘서 이제 들여다봄을 넷 뒀어야 되는데 다섯 여섯 그 과정에서 이제 여덟 강용태 선수가 이제 포인트를 올렸고 이쪽 큰 자리 두고 무엇보다 여기를 둘 수 있었다는 것이 흑에게는 상당히 큰 위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세한 흐름에서 글쎄 이 젖힘은 왜 뒀는지 이제 어떤 계산으로 인해서 뒀는지는 이제 모르겠지만 제 눈에는 손해로 보여지거든요. 마지막 하나 둘셋넷 다섯 맛보기예요. 지금 비마와 여덟 이제 막을 수밖에 없는데 이쪽 정리가 가능해져요. 네, 이쪽은 뭐 찔러두든 안 찔러두든 비슷하긴 합니다만 네. 그렇죠. 고개가 되는 게 커요 지금 의미가. 묘하게 또 단수 교환은 또 아끼네요. 안 할 이유도 없는데요. 괜히 나중에 이제 네. 물론 이제 여기를 나가면 여기까지 두겠다는 뜻이죠. 여기 나가는 게 있으니까 뭐 함부로 할 순 없다. 이제 그런 뜻인데 결국은 이렇게 되는 형태거든. 다른 수단이 없어요. 하나 둘 물론 이제 여기 하나 밀어두고 네. 치고 싶은 심리는 있을 겁니다. 여섯 손 빼면 여기가 여덟, 크니까 이제 강제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미리 교환해두고 밀었을 때보다는 확실한 의미가 있긴 하거든요. 뭐 정교하다고 한다면 정교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마지막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남은 끝내기가 이제 몇 개 안 되거든요. 네, 지금은 강용태 선수가 골인을 네.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이 상대는 끝내기는 이제 찔러두고 받고요. 여기를 젖혀 이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쪽을 찌르고 이제 외길이에요. 끝내기 수순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제 한 집짜리 끝내기. 이제 여기 끝내는 게 제일 크겠네요. 셋넷 다섯 여섯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데 변수가 없어요. 자, 마지막으로 또 집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20, 24, 30, 37, 47, 48, 50, 59, 60, 64집입니다. 65, 72,
74, 76, 78, 81 네. 났어요. 12, 16, 18, 20, 21, 24, 30, 40, 40, 47, 50, 54, 73이에요. 이게 8집 차이인데 네. 지금은 그 차이가 변할 데가 없습니다. 넷, 다섯, 여섯, 그러니까 흙이 최소 반집은 남기는 그림으로 보여집니다. 반집이냐 한집반이냐. 미세하지만 어쨌든 네. 흙 쪽이군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지금은 끝내기는 어렵지 않죠. 네, 이제 끊어가면서 네. 사실 나중에 놓고 따내는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자충차면요, 끊을 때 이제 호구 치고 이렇게 지켜야 되는데 여기도 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찜찜한가요? 네, 뭐라도 있어 보입니다. 하나, 둘, 예를 들어서 네. 넷, 끊고 여기를 여섯, 두더라도 일곱, 이제 여덟, 이렇게는 못 두죠. 왜냐면은 이쪽으로 끊습니다. 딴에도 네. 이제 끊으면 수가 나는 이건 거예요. 걸리네요. 이제 그렇다면 이제 이쪽을 끊고 끼울 때 잡아야 되는데 입고 나서 치중 막으면 수가 나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한 집, 두 집, 두 집 반. 게다가 이쪽에 좀 도움이 됩니다. 하나, 큰 자리였어요. 셋, 넷, 다섯, 여섯, 그것이 이제 이쪽까지 여덟, 받아야 된다면은 그건 또 반집도 아닌 것 같아요. 네. 물론 수익기 좀 더 해봐야 되긴 합니다. 백이 이쪽을 입고 이제 붙여서 바로 조여갈 수 있는지 여부도 봐야 되긴 하지만 글쎄 일단은 맛이 상당히 나쁜 자리라서 양 선수 모두 그쪽에 대한 수익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마지막 하나, 둘, 셋, 그게 아니라고 네. 해도 다섯, 어쨌든 여섯, 흙 쪽이고요. 네, 아니라고 하더라도 흑쪽이고요. 성립한다면은 차이는 네. 네,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 스코어가 스코 또 5대5 됐어요? 반집 승부예요? 하나, 둘, 셋, 글쎄요. 제 계산으로는 네. 여섯, 반집은 흙이 남겨 있다고 봤는데 반집이냐 한집반이냐 그런 계산으로 봤었거든요. 다시 또 집을 세게 되네요. 네, 지금 잡힌 게 10집이에요. 5개 잡혔으니까 20, 22, 24, 26, 27, 30, 37, 47, 50, 59, 64, 65이 확정 갑니다. 72, 74, 75. 마지막 80이네요. 하나, 집이. 둘, 셋, 넷, 제가 81로 다섯, 계산했던 것 같은데 여섯, 일곱, 여덟, 100집 본다면요. 7, 17, 18, 20, 26,
서른넷, 서른넷, 마흔, 마흔둘, 시은, 예순둘, 예순넷, 예순여섯, 예순여덟, 일흔, 일흔둘, 일흔셋. 아, 여든인가요, 흙집이? 그러면 7집. 일곱 집에 백두 차례라는 뜻인데 그 계산이 맞다면은 반지승부 맞네요. 하나, 둘, 셋, 넷, 근데 여기가 다섯. 이 수가 이제 안 나는 겁니까? 이 자리가? 그걸로 승부가 갈리게 되는 건 아니겠죠? 아니 이거 수가 나면은 네. 흙이 반집이 확실히 남겨 있는 거고요. 안 나면 이제 반지승부인데 이제 여기를 젖혀 이어야 될 것 같아요. 아, 끝내가 좀 애매하네. 여기를 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늘고 네. 받아주면은 그때 이쪽을 마지막. 두고 하나, 둘, 여기를 하고 셋, 넷, 다섯, 이쪽을 하고요. 여섯, 일곱, 여덟. 결국은 젖혀 이어야 되죠. 네, 지금 젖혀 있는 것도 같아요. 왜냐면은 백도 역끝내기 한 집 할 수 있는 거니까 결국은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두고 밀고 밀고 이제 여기서 역끝내기를 하느냐 아니면 이쪽을 잡느냐의 결정인데 일단은 잡는 것이 일단 더 커 보입니다. 왜냐면 이쪽을 잇게 되면은 수는 확실히 안 나니까요. 하나, 둘, 셋, 결국 이렇게 된다면 다섯, 단수를 치고요. 한 집이 이제 맞보기가 되는 거죠. 그럼 수가 안 난다고 보면 이제 반패 승부가 되는 겁니다. 근데 반패 승부를 하더라도 팩감이 흙이 네. 많아 보여요. 여기가 다 팩감이니까요. 지금 안 나더라도 수가. 이곳은 이제 계산상으로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저는 강혁태 선수가 반집을 남길 것 같거든요. 65, 71, 72, 79. 한 집씩 줄었으니까 맞죠? 24, 30, 32, 46, 56, 58, 60, 70, 72. 계속 7집인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근데 이게 네. 강희택 선수 쪽으로 넘어갔네요. 음, 네, 그렇죠. 지금은 이곳을 잡고 이제 반패 승부가 맞습니다. 근데 반패는 되게 견디기가 힘들어요. 하나, 둘, 물론 이제 셋, 백도 팩감이 있기는 다섯, 해요. 뭐 눈에 보이는 팩감들이 있긴 한데 여덟, 흙에 아무래도 이 공장이 지금 팩감 공장이라서 네. 따내야 되는데 늘고요. 외길이죠. 단수를 치고 이제 백은 한 집짜리가 세 군데니까 여기 두고 여기 두고 백이 여기 두고 그럼 반패가 남는 반패만 거예요. 남아요. 근데 이 반패가 여기 팩감이 지금 네. 뭐 무한으로 나오니까 셋, 넷, 그러니까 수가 설령 안 나더라도 반패 승부에서 져요. 아까 그 찜찜하던 자리들이 다 팩가면 되잖아요. 네. 좀 수가 없는지 좀 더 살펴보고 싶은데 오히려 그러니까 안 나와도 네.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패가 안 되는 거니까 팩감이 이거는 약간 미세한 실수네요. 백은 이쪽 둬야 됩니다. 두 패 더 손해 봤어요. 지금 여기에 두면은 이제 찔러줘야 되잖아요. 여기 한 패가 없어져요. 여기는
어차피 한 패 나온 자리니까 똑같고 한 패 손해 받고 네. 원래 한 패 나온 자리가 지금 세 패 나옵니다. 하나, 따내고 먹여치고 또 먹여치고 넷, 팩감으로는 큰 다섯. 차이네요. 세 패 손해 봤어요. 네. 일단 여기 둬야 되죠. 여덟, 아홉, 봐줍니까? 네, 지금 이쪽으로 두는 게 일단은 세 패나 차이 났었는데 만약에 그것이 상관 있는 승부가 된다면은 양 선수 모두 엄청난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반패 승부 미세한 바둑에서 네. 되는 바둑에서는 끝내기 할 때 그 패감 고려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이제 그런 것이 네. 중국 선수들이 다섯. 잘하더라고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일곱, 중국 룰이라는 게 있어서 지금은 반패도 안 남네요. 중국 룰이 있어서 그 특성상 그 패감이 아주 예민하거든요. 네. 뭐 대부분의 경우에는 동일하지만 가끔 또 그런 부분 때문에 승부가 달라질 때가 있어요. 네. 이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은 네. 이제 잠도 못 자거든요. 신예 때는 종종 그러는 경우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뭘 잘못했지도 모르고 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보통 복귀를 한다면 다 찾아내요. 네. 근데 그런 이제 반패 승부에서의 이제 패감 손해는 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결국 강태 선수가 반집 남기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집념의 승리네요. 분명히 하변에 그 돌파를 당할 때만 하더라도 나연 선수가 승기를 잡는 느낌이 네.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뭐 꽤 여유 있는 상태에서 나연 전용 구간에 들어가는 거였는데 네, 거기서 역전을 시킨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강욱태 선수의 네. 이 끝내기 집중력이 오늘 봐도 상당했어요. 자, 이럴 때 마지막 공배 메우기가 정말 싫죠. 안 두고 싶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복귀를 통해서 분명히 찾아내겠지만 나연 선수가 분명히 끝내기에서 네.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네, 한 알이 남았죠. 59대 66 일곱 반집입니다. 네, 강유택 선수의 승리입니다. 최지영 선수에 이어서 강유택 선수까지 그것도 상대팀의 1지명, 2지명을 모두 잡아냈어요. 네, 그동안 좀 부진을 했던 네. 강욱태 선수와 이제 최지영 선수가 대열을 낚으면서 네. 화성시 코리오의 승리에 아주 가깝게 갔습니다. 자, 화성시 코리오가 일단 2대 0으로 앞서갑니다. 과연 포스코 캠텍이 역전 드라마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